그래서 오늘 할 것은 제가 이제 러스 험프리즈라는 그 창조과학자, 물리학자의 연구를 많이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는 자기장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아마 겨울에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디셈버에 했나요? 그때 했을 때 이제 그 험프리즈의 이론에 의해서 전체 우주, 우리 태양계 이런데 태양을 비롯한 행성들 또 달들의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됐냐에 대한 독특한 어떤 창조과학 이론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연결된 건데 지구에 좀 집중해 봅니다. 지구. 특히 이제 뭐 지구 어떻게 해서 자기장이 생겼나는 지난번에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복습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지구가 이제 그 지구가 자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뀐 기록이 있죠. 그게 이제 여러 번 바뀐 기록이 있는데 이제 이 주류 과학 또 세속 과학에서는 이게 이제 뭐 수만 년 막 수십만 년 이런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변한 어떤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창조과학에서는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노아 홍수 때 된 것이다.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한번 다 오늘 디스커스를 좀 하고, 결정은 여러분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자기 역전과 젊은 지구라고 우리 이 박사님이 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주 제목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항성, 별, 또 이런 행성들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이제, 주류 과학에서는 성운 가설이라고 하죠. 이런 구름들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수소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모여 있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물론 암흑 물질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계산상으로. 암흑 물질이 들어가면 이제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응축을 합니다. 그래서 응축을 하니까 너무 압력이 세니까 그 가운데 온도가 1000만 도인가요까지 이제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합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별이 이제 생겨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로 이게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의 사진인데 뭐 실제로 이런 청색 별들이 이렇게 구름이 응축된 부분에 생겨나고 거기서 이렇게 제트가 분출되는 것이 바로 별들이 생겨날 때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제트다 이러고 이제 이런 해석이 있고 꽤 연구가 많이 이제 돼 있죠. 다만 이제 이게 성경적인 어떤 방향성,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창조 기사를 그대로 믿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전혀 맞지 않는 관점. 이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고 수십억 년이 지나야 되고 빅뱅 이론의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과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볼까요? 틀리다. 어떻게 할까요? 꼬기 해서 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험프리즈의 이론을 말씀드리는 험프리즈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저도 이제 과학자인데 과학계 입장에서 이걸 보면 이제 미쳤구나 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과학계의 어떤 무신론적인 자연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입장만 대변하지 않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지? 이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에 이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이제 뭐 여기 깊은 월월 이런 뜻이 많이 있죠. 태움이란데.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도 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삼켰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처음에 하나님이 물부터 먼저 만드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은 뭐 험프리즈 혼자만의 주장은 아니고 이제 창조 과학계의 그러한 천문학자들이 다 대체로 이건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단순하게요. 근데 물론 이제 성경에 써 있다고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어떤 명백한 사실하고 위배되면 우리가 좀 해석을 달리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태까지 제가 보면 성경 말씀이 명백하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틀리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자료나 어떤 관측 결과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잘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볼 거고요. 오늘은 아니군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네. 이거까지 하면 이제 많이 길어지니까. 하여튼 오늘은 자기장에 관한 거네요. 예. 어쨌든 이제 물기원 가설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자기장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기원 가설. 그러면 지구에는 물이 많이 있겠네. 물론이죠. 우리 다 알죠. 지구에 바다에 뭐 넘치는 게 다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멘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지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멘틀이 있잖아요. 멘틀 그 전이대에 물이 저장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이제 사이언스에 나온 거죠.
지금 지구 바닷물의 한 많게는 3배까지 이르는 양의 물이 멘틀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어떤 이제 이게 이런 지질학을 전공하는 창조과학자, 우리 이 박사님 비롯해서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 이제 그 슈퍼소니컬리 이제 성층권으로까지 치솟아서 이랬던 물이 그리고 점점 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 늘어났던 물이 이제 어디로 나갔는데 이제 도로 멘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물을 함유한 이런 이제 멘틀에서의 암석들이 있어서 그 멘틀 경계가 실제로 하이드로스한 물이 많은 그런 환경임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 이건 이제 Nature라는 저널에 지오사이언스, Nature Geoscience라는 저널에 난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물이 넘쳐나죠. 에이, 지구만 그런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화성에 가볼까요? 화성은요,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그 아까 서문 가설에 의하면 물이 그 뭐 수천만 도 되는 데서 이게 이렇게 생겨나죠. 용융돼가지고 암석이 녹아서 생겼는데 물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야, 근데 화성에도 여기 보면 이제 여긴 피너스라고 다 이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다 이제 유명한 저널 학회지들입니다. 여기 뭐 하나 내면 막 야,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거기 보면 이제 뭐 화성의 지진파를 분석해 봤더니 이제 지진이 아니네요. 왜냐면 earthquake이 아니라 marsquake이죠. 지진파는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겠죠. 하여튼 화성의 그 marsquake을 분석을 해보니까 화성의 marsquake를 어떻게 분석하죠? 거기에 로버가 여러 대가 있고요. 정찰 위성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 위성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그 웨더 저기 하는 예? 날씨 저기 하는 그런 위성이 여러 개가 수십 개가 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간 게 대부분이고 뭐 일본에서도 하나 보냈고 인도에서도 하나 보냈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냈죠. 예,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물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진지파 분석으로 나왔고요. 오른쪽에도 또 고염도의 물이 존재 가능한 어떤 또 마르스퀘이크를 보니까 이렇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보입니다. 물이.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건 뭐 이제 그 스펙트럼을 측정해보고 이제 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질학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물이 이렇게 어떤 액체가 흘렀던 흔적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물이 많았어요, 화성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기 힘들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지구에서 막 많은 물이 있었듯이, 여기 왼쪽 그 맨 위에, 왼쪽 위에 보면, 맨 왼쪽 위가 화성이고, 그 바로 옆에 오른쪽이 지구거든요.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런 흔적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았다. 그러니까 워터 오리진 티어리가 막 그럴듯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달에 가볼까요? 야, 달은 여러분, 달이 어떻게 생겼다 그래? 뭐, 이론이 굉장히 많죠. 뭐, 지구에서 떨어져 나왔다, 뭐가 붙여가지고 어떻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용융 상태, 뭐, 암석이 녹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생겼는데 어떻게 물이 있죠? 근데, 이제, 나사 소피아 망원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물 분자를 관측을 했고요. 진짜 물. 이것도 이제 2020년에 Nature Astronomy라는 저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극지방에 달에 보면 물이 얼음 형태로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뭐, 물 많습니다. 예, 달에도. 네, 대단하죠? 저 멀리 우주에 가보죠. 멀리, 태양계 넘어서 이, 우리 은하계를 넘어서 다른 은하를 한번 가볼까요? 먼 은하.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여기 저기까지 가는데 1억 년이 걸릴 정도의 엄청난 그 멀리 있는 은하들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물이 있대요. 적색 편의가 이제 Z가 이제 적색 편의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이게 6.9.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강의를 따로 만들어서 했는데 인기가 없더라고요. 다 이제 재미없고 딱딱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잘 안 합니다. 그런 강의를. 근데 어제 이게 이제 대충 쉽게 말하면 빅뱅이 생겼단 말이에요. 빅뱅 이론 하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은 138억 년인가 뭐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빅뱅 우주 나이로 할 때 빅뱅이 시작한 다음에 한 8억 년밖에 안 지났어요. 8억 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물을 이런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됐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도 또 H2O 방출선이 고해상도로 옛날에는 관측을 못했었는데 이제 점점 관측 기술이 발달했어요. 막 망원경들이 나오고 제임스 웹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2021년, 2023년 이제 현대로 더 올수록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밑에 이제 그 Answers 그 AIG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Water found near the edge of the universe라고
이제 이런 논문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포크너라는 데니 포크너라는 그 천문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글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다른 논문이 있죠. 여기는 Z가 14네요. 야, Z가 14면요. 3억 년, 빅뱅이 시작하고 3억 년 만에 산소 방출선이 검출됐어요. 자, 그러면 월얼 오리진이라 해서 처음에 뭔가 물에서 시작해서 이제 변환이 돼서 다른 물질이 됐으니까 물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지구에만 많은 게 저 멀리 우주에도 많아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내추럴한 거죠. 설명이. 근데 빅뱅 우주론 하에서는 이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빅뱅 우주론에는 빅뱅 직후에는 그 하이드로진 힐륨만 존재해야 돼요. 옥시전은 한참 있다 나옵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별들이 이제 힐륨, 하이드로젠 생겨나서요. 그래서 별이 생겨나서 이제 막 나중에 별이 죽을 때가 돼서 그 내부에 있는 핵융합을 통해서 이제 그거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나고 나중에 그보다 더 무거운 뭐 아이런 이런 것들은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서 우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거기서 또 다른 게 생겨서 다른 먼지 구름이 생긴 다음에 그게 또 응축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계산해 보면 수억 년, 수십억 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생겨난 게 3억 년밖에 안 됐는데 산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예.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럼 빅뱅 틀렸네 이렇게 보지는 않죠. 곤란하긴 한데 무슨 뭐 설명이 있겠지 이러고 이제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설명이 있겠지가 아니라 이건 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네 이제 이런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지구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오늘 주제죠. 지구. 자, 이제 오로라인데요. 이거는 지구에서 본 거, 북극에서. 이건 뭐예요? 우주 정거장. 네, 우주 밖에서 본 거예요. 우리 오로라.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 아시는 분?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 아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확실하진 않다. 그럼 왼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나는 자신 있다. 안다. 그럼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야, 이 박사님은 아시면서 왼손을 들면 안 되는데.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카메라를 혹시 뭐 켜실 수 있으면 켜시면 좀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쁘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카메라 켜라 그래도 자매님들은 말 잘 듣고, 형제님들은 말 안 듣고 이런, 뭐 저도 잘 말 안 듣습니다. 딴 분들 강의 들을 때. I understand.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게 이제 태양풍 때문입니다. 자, 태양풍이 이제, 태양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흑점 생길 때 있잖아요. 이게 다 자기장과 관련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흑점 생길 때 코로나가 온도가 수백만 도가 되고 이 높은 온도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 입자들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이 강한 자기장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플라즈마,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원자가 있는 게 아니라 원자 내에 있는 전자하고 거기 양성자, 중성자가 분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극도로 굉장히 이제 컨덕티브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컨덕티브한 시스템 만들어서 이제 이런, 뭐죠? 그, 아유, 전하의 그 흐름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이제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 이럴 것 때문에 강한 플라즈마 입자들이 방출돼. 물론 이제 태양풍이 없을 때도 방출이 돼요. 하지만 태양풍이 있으면 이제 훨씬 더 강한 게 이제 방출되는 거죠. 요 플라즈마 입자들이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원전 사고가 났어요. 뭐가 폭발했어. 그래가지고 다 노출이 됐어. 방사능에.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주 곤란하죠? 예. 뭐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쫙 와요. 그래서 지구에도 가고 금성도 가고 화성도 가고 막 옥성에도 가는 건데 지구에는 강한 자기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장 때문에 맨 왼쪽에서 솔러 윈드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강한 에너지를 가진 그런 펄리클들이에요. 예. 그래 오다가 튕겨나옵니다. 뿅 튕겨나가지고 어떤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축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 바날렌 뭐 레이디에이션 벨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달에 우주 비행사들이 간 거 뭐 뻥이다, 뭐 컨스피러시다, 뭐 이러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피해서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흑점 있을 때 외에는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고 그리고 잠깐 가니까 이제 괜찮은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축적된 거 외에는 나머지는 빙글빙글 돌아서 요 컬서 보이시죠? 빙글빙글 돌아서 요 극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지방에는 이제 여긴 자기장이 여긴 약하니까 여기에 와서 대기하고 부딪혀서 대기에 이제 원자들을 부딪히니까 거기엔 전자가 빠져나가서 플라즈마 상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보는 오로라예요. 그래서 뭐 오로라 보러 막 아이슬란드 가고 막 관광 패키지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몸에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오로라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자기장 얘기를 오늘 하기로 했죠. 네, 지구의 자기장. 그래서 이제 지구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 이게 기존의 이론이에요. 기존의 이론은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해요. 왜 다이나모라고 그러면 이 영국 영어랍니다. 그래서 발전기. 그래서 발전기 같은 메커니즘이 있어서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지난 46억 년 동안 자기장이 쫙 유지돼서 지금의 그 자기장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발전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 요소가 이제 용융 금속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구가 이제 핵이잖아요. 내핵, 외핵. 그럼 외핵의 바깥쪽이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회전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유체를 순환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하가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자기장의 움직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리본처럼 돼 있고 왼쪽 그림에 그죠? 그다음에 여기 선 아래 위로 가는 선이 이제 자기 선속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나모 이론이 만들어진 게 지구, 그다음에 뭐 목성, 토성 이런 것들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제 문제는 다이나모가 지구, 목성, 토성은 잘 맞는데 다른 거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체 내부의 전기 전도성 유체의 움직임이 자기장을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한 거다. 자, 그럼 이건 창조론 하는 그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구기구기에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거하고 안 맞는다. 왜냐? 왼쪽 그래프 보면 자기장 이건 실제로 매절된 거예요. 이건 이제 실제로 매절된 거. 그리고 이제 1800년대 그 이전에도 펠리오 매그네틱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 이제 구운 토기 뭐 4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어떤 그 페로매그넷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자성을 띌 수 있는 그런 금속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지구의 자기장의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인스크라이브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옛날에는 자기장이 이 정도 강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메저를 시작한 이후로 그리고 이거 이제 여기 있는 건 정확한 메저먼트 이제 가우스가 시작해서 메저를 한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고대의 이런 토기 같은 거에서 한 건데 어쨌든 메저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여태까지 계속 줄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바른스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UT 뭐 엘파송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거기에 이제 교수였었는데 창조론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죠. 1973년에 이제 이 논문 쓴 것에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니까 그러면 얼스에 이제 코어가 있고 지금 요게 이제 이거는 지구가 아니라 지구의 그 핵입니다. 핵이 이제 전도체니까 전도체면은 여기 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줄어드네? 자기장이 어쨌든 있단 말 아니에요? 자기장이 있으면 그럼 전류가 돈다는 얘기네. 그죠?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가 있는 겁니다. 뭐 하여튼 뭐 그거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류가 옛날엔 굉장히 셌다가 지금 이게 줄어들었겠네. 그러니까 자기장이 옛날에 셌다가 줄어들었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른스란 분이. 물론 여기 이제 다른 스토리가 또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자, 어쨌든 요것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험프리즈라는 분이, 야,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은, 야, 이렇게 줄어들겠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거 안 믿어. 나는, 그, 다이나모 이론 믿을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연구를 하든지, 메이저를 하든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야, 이번에 퀘스천 여기 보세요. 야, 과연 하나님이 지구의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장이 여기 왼쪽에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다는 것은 전류가 코어에서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잖아요. 타마스 반스가. 그걸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구의 자기장을 유발하는 오른쪽에 전류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지? 왜냐면, 아이고, 넘어가죠. 여기. 자기장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류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는 왕년엔 더 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강한 그 전류가 어디서 왔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초기값이 처음에 이제 어떤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류가 얼마다. 어떻게 정해졌지? 라고 희한한 질문을 하죠. 야, 참 대단합니다. 재밌는 게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뭐 거기에서
그 변압기라고 그러죠. 예, 트랜스포머, 변압기에 대한 그런 막 큰 변압기에 대한 그런 거를 그분이 이제 연구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연구소에 그런 거 하는 데가 있었나 봐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변압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큰 이제 전류의 패스가 있고 거기를 이렇게 코일이 감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뭐 100번 감았으면 이쪽엔 1000번 감은. 그러면 이제 1대 10이잖아요. 그걸 가장으로 그, 그 전압을 이제 바꿔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10볼트가 100볼트가 되고 여러분 뭐 도란스 옛날에 우리 아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예, 도란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보고서 그러면은 전류가 어떻게 시작했고 초기값은 정해졌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험프리즈의 가설은 처음에 하나님이 먼저 물로 시작하셨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은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대호음인데 여기 보면 그 창세기 7장 11절엔 노아 홍수에 대한 거고 출애굽기에도 깊은 물, 또 시편 이것도 깊은 바닷물. 요나서에도 뭐 이제 깊은 물입니다. 그래서 깊은 물 이런 그런 걸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이게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거대한 이렇게 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험프리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물론 이제 뭐 신학적으로 난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말씀하신다면 저는 뭐 할 말이 없고 이건 이제 험프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막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뭐 헬라어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신 과학만 하신 게 아니라 이걸 공부를 해서 이제 하신 거고요. 참고 문헌도 다 이제 있고 합니다. 또 어쨌든 물이다 그러면 물, 자기장, 전류. 자기장 전류는 이제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니까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기장. 물과 자기장이 어떤 관계가 있지? 이걸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제 옥시즌에 보면은 이제, 저 프로톤 6개, 뭐, 그 다음에 뉴트론 6,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이렇게, 그러니까 핵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6개가 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H2O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산소 하나, 수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소가 이제 이 옥시전을 바탕으로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소에는 프로톤 하나밖에 없어요. 프로톤. 그게 양성자. 그게 수소의 핵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 옥시전에는 얘네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으니까 이제 뭐 정렬이 스핀이 어떻게 되든 이게 다 제로 썸이 될 텐데 하이드로젠은 각각 떨어져 있고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만일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물로 먼저 만드신 다음에 정렬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정렬한 게 이제 물론 없어지겠지만 처음에 만일 정렬을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근데 여러분 스핀이 정렬된다는 게 바로 자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성을 띈다는 게 이제 그 물리에서는 exchange interaction이 그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서 그 thermal fluctuation을 overcome해서 그게 이제 spontaneous magnetization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스핀 하여튼 그 스핀 이런 퀀텀 파티클들의 스핀하고 제 8개네요. 죄송합니다. 6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8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자 8개, 양성자 8개. 네, 맞습니다. 그 스핀하고 뭐죠? 그 자기장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수소, 핵의 스핀이 모두 정렬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퀀텀 파티클들이 이제 각자의 매그네틱 모멘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뮤 P라고 한 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자기장의 색이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아까 말한 커다란 깊음, 커다란 뭐 수광년에 해당하는 구가 물로 돼 있다. 그거 전체가 다 초기에 스핀이 정렬이 되면 얘가 하나의 거대한 자기 자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 분자 안에 있는 수소 원자 핵들의 개별 자기 모멘트가 다 더해져서 그냥 그 원자 수대로 더하면 돼요. 하나의 전체적인 자기 모멘트를 생성하면 그 순간적으로 거대한 자석이 되는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근데 지금은 뭐 물이 아니잖아요. 보면 다 암석이고, 어떡하죠? 네, 철도 있고, 그죠? 그거는 이제 또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여기 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여기에 쓰여진 이제가 헬라어가 이제 시니스테임인데
이게 뭐 구성된 것, 형성된 것, 결합하여 유지되는 것, 뭐 함께 두다, 같은 곳에 두어다, 모다 이런 뜻이 이제 있다 그러죠. 이것을 이제 험프리즈는 이게 바로 물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핵 반응,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하나님이 다른 물질을 변화시킨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뭐 증거는 없습니다. 여기 그냥 주장하는 거죠. 이게 좀 이제 뭐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기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어떤 그 성경의 그 원어의 뜻을 바탕으로 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제 신학적으로 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여기까지는 일단 뭐 이제 못 박아두고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 더 이제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물에서 만드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 수소의 핵이 스핀이 정렬이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대한 자석이 형성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물질이 변했어요. 그러면 물질이 변해가면 여기는 자기장이 다 어떻게 되지? 근데 실제로 전도체가 처음에는 이제 얘네가 굉장히 강한 전도체니까 굉장히 이제 뜨거운 물이잖아요. 그 압력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전도가 강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적 도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자기장이 그 도체의 크기나 형태가 변해도 그 플럭스가 유지된다고 하는 게 실험적으로 이제 이런 건 보여졌습니다. 마침 그 샌디아 랩에서 이제 일했었는데요. 마침 자기가 일하던 그 랩 근처에서 한 다른 그룹에서 자기 선속을 가지고 있는 구리관을 폭발해서 컴프레스 하는데 자기 선속이 유지된다는 거를 이제 매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석이 되고 그게 이제 자석이 처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물질이 변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스핀이 다 이렇게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여기 이퀘이션이 있고 요거는 이제 반감기거든요. 반감기도 딱 교과서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맥스웰 방정식 풀면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뮤 나드는 폴미티비리 그러니까 한국말로 뭔지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시그마는 그 전도율입니다. 전도율. 예, conductivity. 그래서 RC는 코어의 크기, 반지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반감기란 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계산을 했더니 대충 이제 우리 태양계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되고 전기 전도도가 어떠냐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 덴서리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뭐 쫙 계산을 했었는데 지난 12월 31일 날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표들 다시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녹음된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지구 자기장의 반감기를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측정된, 맨 밑에 왼쪽에, 바른스가 이제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감기도 계산할 수 있고, 초기에 이제 얼마다? 초기 어떻게 알아요? 6천년. 그러니까 기원전 4천년 후 그냥 계산하고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초기에 우리 지구, 매그네릭 모멘트가 1.5 곱하기 10의 24승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건데, 물 기원 가설과 수소핵 정렬, 이게 험프리즈의 이론이죠. 순수화된 다시 말하면 뭐 황당한 이론 계산을 해봤더니 딱 맞아요. 5.6 거의 비슷하죠? 5.6 곱하기 10의 24승. 그죠? 대단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죠? 우연도 분수가 있지 정말 딱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딱 맞는다. 야 어떻게 이게 두 개가 딱 맞을까? 어떤 이런 우연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위성들의 자기장이 처음에 얼마였고 왜냐하면 처음에 얼마였고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물이었으니까 크기만 알면 되잖아요. 크기가 태초하고 지금하고 같다고 가정하면 이 여기 보면 쭉 줄 있죠? 사선으로 이게 이제 처음에 created flux예요. 처음에 자기장의 크기 뭐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는 현재 이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톰 프리즈가 다 예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몰큐리가 수성이죠. 수성이 이제 암석에 자기장이 검출돼서 옛날에 수십억 년 전이죠. 그 빅뱅 우리 관점으로 볼 때 옛날에는 강한 자기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검출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약해요. 뭐 안 된다기보다.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래서 뭐 이제 비대칭 다이너모 뭐대 어쩌고 해서
2025년까지 충돌이 있어서 그럴 거다. 다른 게 와서 충돌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근데 험프리즈는 맨 오른쪽에 쫙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이건 계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은 이제 오른쪽 그래프의 크리에이리 요게 이제 계산치고 오른쪽에 밑에 이거는 매저를 했어요. 여기 마리너스라는 우주선, 메신저라는 우주선이 가서 거기에서 매그네틱 모멘트를 측정을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성 같은 경우도 험프리즈 이론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금성도 비슷해요. 옛날에는 강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예. 2019년, 2025년까지 뭐 제가 몇 개만 고른 겁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고. 예, 아직까지 싸우고 있죠. 그래서 근데 험프리즈의 이론으로는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설명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랬었다. 처음에 이랬었다. 예.